반갑습니다. 엄마의 삶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쌤입니다. 오늘도 방금 서양 고전 독서 토론을 막 끝냈거든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공동 탐구 형식으로 고전 독서 토론을 했는데요. 오늘 독서 토론한 그 내용을 공유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 독서 토론한 부분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페이지 297쪽 39장부터 327쪽 87장까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독서 토론한 순서대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읽은 소감 나누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시골에 부모님 댁에 가느라고 독서 토론을 못했어요. 혼자서 읽고 2번 읽었거든요. 읽고 아무리 내가 질문을 만들고 생각을 해봐도 깨달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독서 토론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어떤 질문으로 생각을 나누었는지 그 질문을 받아보아도 뾰족하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양 고전 독서 토론은 무조건 독서 토론에 참여해야 뭔가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깊이 느껴지면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독서 토론 할 때 특히 서양 고전 독서 토론은 꼭 참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한 가지라도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랑 인연되어서 이렇게 고전 독서 토론을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독서 토론 모임은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 이렇게 갈 모임이거든요. 제가 이 서양 고전 독서 토론을 공동 탐구 형식으로 매주 만나서 하게 된 이것이야말로 신이 제게 축복한 일이 아닐까. 행운을 내가 거머쥔 게 아닐까. 신이 나를 편애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나도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또 고전 독서 토론 모임을 할 그런 능력이 부여되면 나도 열심히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읽은 이 내용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책의 내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들을 하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결정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는지, 좋은 결정을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정인지 안 좋은 결정인지에 따라서 그 일이 계속 꼬여서 나아가거나 아니면 매듭이 풀리듯이 풀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뭔가 자꾸 꼬인다는 생각이 들고 일이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 스스로도 뭔가 좋은 결정을 하도록 이 선한 결정인지를 늘 점검해야겠지만 내가 부모로서 살아가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좋은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인지 좋은 동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나눠보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문장은 페이지 298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장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마시스도 폴리크라테스의 운수가 흥승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했다. 그리고 그의 운수가 점점 더 흥승하자 아마시스는 다음과 같은 서찰을 사무소로 보냈다. 아마시스가 폴리크라테스에게 말합니다. 동맹을 맺은 친구가 번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신들께서 시기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의 이 땅 큰 행운을 지켜보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떤 일은 성공하고 어떤 일은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성공하는 것보다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성공하는 사람치고 말로가 비참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내 말대로 그대의 행복에 맞서 이런 조처를 취하십시오. 그것을 잃게 되면 마음이 가장 아플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뒤에도 그대에게 행운과 불행이 교체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속 치유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 스차를 읽은 폴리크라테스는 아마시스의 조언이 그럴듯하다고 여기고 그가 가진 재물 중 잃어버리면 가장 마음 아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차고 다니는 인장반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에메랄드를 박은 황금 인장반지로 사모스 사람 텔레클레스의 아들 테오도로스의 작품이었다. 그는 이 인장반지를 던져버리기로 결심하고 50노선 1척의 선원들을 배치한 다음 자신도 올라 남바다로 가도록 명령했다. 배가 섬에서 멀어지자 그는 인장반지를 뽑아 동성한 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와 소중한 재물을 잃어버린 이를 슬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시스가 폴리크라테스에게 한 이 조언이 조언이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폴리크라테스가 좀 나쁜 방법으로 계속 승승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매사에 성공하는 사람치고 말로가 비참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에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런 뒤에도 그대에게 행운과 불행이 고치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속 치유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폴리크라테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지근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뭔가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속 당신은 승승만 하는 게 아닐 거다. 뭔가 실패할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라. 조금 더 알아차리도록 지근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내가 뭔가 조금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지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좀 더 현명한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빨리 알아차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뒤 5, 6일 뒤에 한 어부가 크고 잘생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인장반지가 나왔습니다. 폴리크라테스가 아마시스에게 그동안 일어난 경위를 쭉 적어서 서찰을 알깁토스로 보냈죠. 그래서 아마시스는 폴리크라테스가 보낸 서찰을 읽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해진 운명에서 구할 수 없으며 던져버린 것도 다시 찾을 만큼 매사에 운 좋은 폴리크라테스는 좋지 못한 최후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사무스로 사찰을 보내 그와의 우호 동맹을 파기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폴리크라테스가 끔찍한 재앙을 당할 때 친구인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요. 아마시스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반지, 인장 반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건 한편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계속 운이 좋은 거 보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안 좋은 최후를 맞게 될 거다. 그래서 나도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폴리크라테스와는 그 우호 동맹을 파기하기로 하고 자기는 그 친구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런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못 알아차리거나 아니면 계속 좋은 그런 운이 따르면 분명히 나쁜 운이 따라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정말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리크라테스가 자기가 계속 반지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건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내가
진짜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바다에 던졌는데 올라오니까 그럼 이 반지가 아닌가, 다른 걸 뭔가 내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로 조금 더 해석했더라면 자기가 그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각 단계마다 어떠한 결정들이, 아마시스도 그렇고 폴리크라테스도 그렇고, 이런 결정들, 이 결정들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을까, 좋은 결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은 결정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해줘도 잘 모를 경우,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뭔가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 할 때 약간의 어떤 사인이라도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이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이 맞나 이렇게 점검해보고 빨리 고쳐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 탐구해본 질문은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페리 안드로스가 아내 멜리사를 죽여버립니다. 멜리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에게는 이 멜리사가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을 죽인 이 페리 안드로스에게 그 원한이 생겼겠죠. 멜리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을 외할아버지가 불러들이고 환대줍니다. 헤어질 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고. 장남은 이걸 대충 받아들이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남은 외할아버지의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차남을 쫓아내고 나서 장남에게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장남이 할아버지가 환대해 주더라고만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는 그 얘기를 할아버지에게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추방을 시켜놓고도 이게 알맞은 처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방당한 아들이 그 체류하는 그 집에 사자를 보내가지고 더 이상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나중에 페리안드로스는 포고령을 내립니다. 자기 아들을 받아들이거나 자기 아들에게 말을 거는 자는 일정액의 벌금을 아폴론 신전에 바쳐야 한다는 포고령을 내려요. 이 포고령 때문에 리코프론에게 말을 걸거나 집안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코프론은 계속 이렇게 떠돌이 신세가 되었겠죠. 3일 뒤에 페리안드로스가 자기 아들을 모습을 봅니다. 씻지도 먹지도 못한 초췌한 아들 모습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여움을 뚱그러뜨리고 아들에게 다가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로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지금의 네 처지와 내 왕권과 부귀영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해 보이느냐? 내 왕권과 부귀영화는 네가 네 아버지 내게 복종하기만 하며 물려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부유한 코린토스의 왕자다. 그런 네가 가장 그래서는 안 될 사람에게 반항심과 원한을 품고 거짓 생활을 선택하다니, 네가 내게 원한을 품을 만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게 일어난 일이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나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너는 연민의 대상보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 것인지, 그리고 부모나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페리안드로스는 그런 말로 아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도 저에게 말을 걸었으니 신에게 벌금을 물어야 공평하다고 대답했다. 이것이 페리안드로스와 아들이 주고받은 내용이거든요. 페리안드로스의
아들을 설득하는 이 내용이 아들이 설득이 당해졌냐면 더 역으로 치고 옵니다. 아빠도 나에게 말을 걸었으니까 신에게 벌금을 물어야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의 이 반항은 리코포론의 이 반항은 이유 있는 반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항이 아니죠. 사실은 엄마를 죽인 이 아빠를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요. 이 정도의 이런 행동은 충분히 합당한 그런 반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페리안드로스가 아들을 설득할 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으면 반항해서는 안 될 그런 아빠한테 반항심과 원한을 품는 건 알맞지 않은 행동이다. 그래서 네가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그런 불성사가 일어났다면 어디까지나 내게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나와 관련이 있다. 아빠에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나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가 지금 확실히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빠는 못 알아차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으니까 계속 설득이 안 됐겠죠. 페리안드로스는 자신의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남의 누이인 자신의 딸을 오라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킨 대로 설득을 하게 합니다. 아빠가 많이 늙으셨고 그만 자학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자존심도 지나치면 해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니 악을 악으로 고치려 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비가 정의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 어머니 편을 들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잃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니? 왕권이라 믿을 것이 못돼. 탐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이런 내용으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리코포론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은 코린토스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딸이 이런 대답을 받아오자 페리안드로스는 세 번째로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가 게르키라로 가겠으니까 리코포론은 코린토스로 돌아와 안건을 물려받으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이에 동의하여서 페리안드로스는 게르키라로 가고 아들은 코린토스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전말을 알게 된 게르키라인들은 페리안드로스가 자기들의 나라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젊은이를 죽여버립니다. 결국 처음 원한의 출발점이 된 건 페리안드로스였습니다. 아내 멜리사를 죽이지 않았다면 외할아버지가 원한을 품지도 않았을 거고 외할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외손자들에게 페리안드로스의 그런 악행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리코포론이 아빠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겠죠. 결국 리코포론의 죽음으로 이 일이 결론이 납니다. 이 일의 해결 과정을 보면서 물론 페리안드로스에게 원인이 있지만 어떤 운명의 수레바퀴에 내가 같이 편성되어 간다면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좋은 쪽으로 돌려놓거나 아니면 악한 쪽으로 굴러가게 하는 건 누군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물론 자기 딸을 죽인 그 페리안드로스를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죠. 딸은 죽었지만 그 딸의 아들들 외손자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수레바퀴가 계속
악한 쪽으로 굴러가도록 계속 꼬인 쪽으로 굴러가도록 원인을 제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외할아버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현명함을 발휘했더라면 외손자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외손자를 잘 지혜롭게 키웠더라면 페리안드로스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 계속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페리안드로스의 딸은 아빠에게 계속 교육을 받았으니까, 영향을 받았으니까 못 알아차는 거는 분명히 맞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운명이 나에게 계속 뭔가 꼬이는 쪽으로 계속 진행될 때 누군가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자꾸 안전쪽으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아니면 그걸 더 악으로 갚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바른 쪽으로, 선한 쪽으로 굴러가게 할지,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좋은 쪽으로 굴러가게 할지,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지,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운명을 내가 개척해 나갈지. 이 개척이라는 말은 좋은 쪽이잖아요. 좋은 쪽으로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그 부모로 살아가는 나는 내 세대에서 뭔가 악연이든 아니면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줘서 내 원수를 갖게 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진정으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 어떠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나도 이 운명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좋은 조언을 하는 어른이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페리안드로스와 그 가족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독서 토론 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와닿는 내용을 찾으라면 악을 악으로 고치려 들지 마, 이 내용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늘 우리 주위에서 굴러가겠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운명이 계속 꼬이게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악을 선함으로 갚으려고 하면 그 운명이 꼬였던 게 조금씩 매듭이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내가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는지, 좋은 쪽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지, 선한 결정으로 엄청나게 에너지 쓰이는 일이잖아요. 선함으로 푸는 것도 조금씩 풀러 간다면 아무리 꼬여있던 운명도 서서히 풀리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을 받아들이되 미리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그 운명을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내가 선한 결정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